이렇게 전쟁으로 중동을 포함한 지금 세계 정세가 어지러운 사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파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 세계적인 기업들이 연일 삼성전자 그 반도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돌연 머스크는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머스크의 독립선언, 그럼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Beyond suppliers are like strategic partners, like Samsung, TSMC, and Micron, and we say like, what's the most you could possibly make? Then it's not enough. 자, 허재 변호사님, 그 통상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까지는 안 하는데 왜 갑자기 머스크가 직접 나선 거예요? 모두 인공지능 기술에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공급 우위 구조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테슬라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해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삼성전자가 지금 22조 원 공급 계약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급망에 매우 감사하지만 우리는 더 목마르다라는 거죠. 느리다.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해서 확장 속도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공급을 하는 구조를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테라팹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테라팹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생산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스틴에서부터 일단 이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봉영식 교수님, 어쩐지 좀 심상찮기는 했어요. 뭔 얘기냐면 이게 지난달에 머스크가 계정에, 본인의 SNS 계정에 위에 보이시는 이게요. 태극기 무려 16개 이모티콘을 쭉 저렇게 넣고 그 밑에 한국의 반도체 인재들 테슬라에 합류해라라고서 구애를 보냈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반도체 생산 시설 이거 짓겠다고 순식간에 뚝딱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 시간이랑 돈 상당히 들 텐데요. 그렇죠. 일단 그 종합 반도체 제조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요. 설계, 제조, 패키징이 다 함께 있는 분리대전과 돼 있는 이 제조 기지를 만드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자본이 요구되겠죠. 최대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을 약 67조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 아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뭐 67조 원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지만 머스크의 자산이 올해로 겨우 1,230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GDP의 1%를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7조 원을 투자해서 종합 반도체 제조 기지를 짓는다고 해도 자기 자산의 5.5%만 쓰면 됩니다. 뭐 돈이면 안 되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돈도 돈이지만 사실 반도체는 또 집약된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남긴 하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아니 이 생산 시설 테라팹이요 이미 공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엔지니어 연봉이요 최대 3억 7천만 원까지 주고 여기에 인센티브로 주식 보상까지 주겠다. 근데 이 정도면은 봉 교수님, 아니 반도체 인재들 좀 혹할 것 같거든요. 혹시 삼성전자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시설만 짓는다고 반도체 뚝딱 만들어지는가? 모든 일은 결국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그 조지아 공장에서 체포를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인재 없이는 이 공장 못 짓는다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머스크도 여기에 착안을 해서 삼성전자에 있는 인재들을 이제 스카우트하려고 이런 공고를 낸 거죠. 태극기 16개도 꼽고 엔지니어 연봉이 최대 3억 7천만 원의 주식 인센티브에다 각종 혜택. 저한테는 이것은 그들만의 잔치, 저랑 상관없는 공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그만큼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우리의 인재들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이제 머스크가 확실히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실력 있는 야구 선수, 축구 선수가 국내에만 있지 않고 해외로 나갈 때 우리가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축구, 야구의 성장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최대 연봉 3.7억 원, 반도체 인재를 향한 이런 머스크의 러브콜이 반드시 이제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거쳐갈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은 긴장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머스크의 독립선언이 나온 건데, 그런데 사실 허재 변호사, 아무리 뭐 혁신을 외치는 그 머스크라고 할지라도 이걸 온전히 이뤄내기 위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모두가 탐내는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면서도 삼성전자와 계속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뭐 공급 계약을 맺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쪽에서도 삼성전자에 굉장히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이 중국을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으로 지금 미주 매출보다 넘어선 지 2년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또 시안 공장 같은 엄청난 생산 거점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 삼성은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 생산 이런 과정에서는 더욱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2년 연속 초청이 됐습니다. 이 포럼은 어떤 곳이냐면 글로벌 기업들과 중국 정부가 모여서 뭐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는 투자 유치를 하고 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정부와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에도 지금 중국에서 리창 총리 비롯한 언리 베이징시 당석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CEO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팀쿡 애플 CEO와 그리고 퀄컴 CEO 등 글로벌 기업인 9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할 것이라는 관측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작년에 삼성의 이 중국 시장 매출이요 71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미주 67조 원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삼성으로서는 중국 시장과의 굉장히 중요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는 생각 듭니다. 또 우리의 주력 먹거리인 반도체, 그 반도체 업계의 어떻게 보면 좀 지각 변동을 예고한 머스크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다면요.